네, 안녕하십니까. 이윤석 손해상의사입니다. 경영학 박사기도 하고요. 국민대학교에서 겸임, 그다음에 서울사이버대에서 겸임 교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강의 녹화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두 과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과 시간에 보통 이제 녹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녹화하는 도중에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 주시는 분들 있으시면 참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며칠 전에 있었던 실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착잡하기도 한데요. 척추 압박골절과 관련된 후유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오전에 한 8시 반에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어요. 못 받고 그다음에 오전에 이제 회사에서 일이 있고 외부 강의가 좀 있어가지고 9시 조금 넘어서 한 통이 더 왔었는데 같은 번호로 못 받았죠. 그리고 한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대뜸 물어보신다는 말씀이 척추 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의 진단서를 받아야 되는데 진단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친 지 뭐 얼마 안 되셔서 궁금하신가 보다라는 생각에 뭐 연구장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후만 각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 연도를 물어보니 2005년 4월 이전 보험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2005년 4월 이전에는 급수장애가 있고 나체 상태에서 후만 변형을 알 수 있을 정도가 5급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그 13도 정도 나오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친 지 얼마 안 됐는데 측정을 해보신 줄 알고 지금 현재 상태와 6개월이 지나서 나오는 후만 각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만 갖고 속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끊으시고 나서 한 30분 있다 또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그날 한 5통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거의 맨 마지막 전화 때는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때 사실 이제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장애 진단서 써달라고 요청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달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사실 나와서 보니까 13도 해가지고 연구장에 적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자기는 이거 좀 뭐 15도가 넘어가면 지급률이 15%가 아니라 30%잖아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받고 싶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쭤보니까 흉추 12번이었어요. 압박률이 보통 20% 넘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분의 진술에 따르면. 그러면 압박골절 흉추 12번은요 배어부기 때문에 원래 조금 많이 휘는 구간입니다. 보통 이제 후만 변형이 좀 있는 구간이고 여기는 20% 정도 눌렸으면은 보통 2개 정도 측정 기준으로 특정했을 때에는 웬만하면은 15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무조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이분은 요추 1번 압박골절이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굽어지죠. 요추 1번, 흉추 12번, 요추 2번인데 많이 굽어지는 구간이에요. 흉추 12번, 요추 1번 이 구간이. 그래서 많이 굽어지다 보니까 조금만 재도 15도가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이제 이 장애 진단 받은 거를 번복할 수 없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번복이 가능하냐. 근데 장애 진단, 척추 압박골절로 인한 장애 진단, 특히 흉추 12번 받아놓고 이걸 뭐 나오자마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없던 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그 선생님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미리 뭐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전화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전화했는데 네가 안 받았지 않냐 한마디로 이거죠. 근데 솔직히 장애 진단을 하는 날 그날 오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신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은 이미 이제 치료병원에서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는데 뭐 제가 그 선생님이랑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거나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이러한 사정인데 이미 진단서를 받으셨다면 늦었습니다. 이거를 번복하기는 어렵고 심지어 이거를 바꿔서 다른 병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청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는요 심사할 때 치료병원 차트를 봐요. 이건 기본입니다. 이거 못 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옵니다. 진단서 발급 기록이 나와요. 네? 기록이 나오게 되면 그 기록을 보게 될 텐데 그럼 다른 병원에서 만약에 끊었다고 칩시다. 끊었다고 치고 거기서 좀 더 나왔어요. 뭐 17도 18도 나왔다고 치면은 당연히 치료병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왜 장애진단병원 이렇게 나왔냐 의사끼리 싸움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이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가 맞기도 늦었고요. 그 다음에 진단서 번복도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또 전화 와가지고 나중에 더 심해지면 그때 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심해지면 할 수 있습니다. 더 휘었거나 이게 이제 그때 외상으로 인해서 더 휘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예를 들어서 15도가 넘어갔다 이러면은 당연히 30%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그때 이제 또 맡아서 해줄 수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그렇게는 저도 안 합니다. 이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처음부터 이제 일을 맡아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주세요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끼리 싸움 붙여요. 그럼 저희도 자문병원 선생님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는데 의사끼리 싸움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저희가 무리하게 장애 진단을 받는다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잘 드렸고요. 장애 진단을 만약에 필요로 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혼자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또는 장애 진단을 해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애 진단은 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름을 봤을 때 똑같은 상태라도 이렇게 져서 18도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져서 27도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져서 18도하고 생리전 만곡을 빼고 적용 안 하겠다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이제 필름 상태 보고 방향을 결정해서 이렇게 좀 자문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저희가 아무것도 얘기가 안 돼 있는 자문병원도 아닌 데에서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재보니까 요렇고 요러니까 요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저를 뭘 언제 봤다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면은 그렇게 하려는 것이지 중간에 이렇게 맡아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일단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에는 그 지역 근처에도 훌륭한 손사분,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렇게 바로 전화 주셔도 제가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학교 수업 때는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은 밑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 클릭해 주시면 밑에 이렇게 상담 신청란이 뜹니다. 저희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페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후유장애 진단 왜 지금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